안녕하세요. 531 프로젝트 효과 빠른 약점 처방전 영어 수능어법 스피디 잉글리시의 잉글리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시간 1, 3강 이렇게 마무리하고 4강 첫 번째 투부정사랑 동명사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배우기 앞서서 문제를 먼저 풀기 앞서서 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명형부로 다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배웠었잖아요. 저랑 같이 문법 공부를 하려면 명형부에 대한 암기를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하셨다고 믿고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부정사가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원래 동사의 뜻이었다가 투부정사에서 to를 붙여주면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주어로 쓰이면 뭐뭐 하는 것을, 목적어로 쓰이면 뭐뭐 하는 것을, 보어로 쓰이면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주어로 쓰이면 얘가 당연히 주어이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문두에 쓰일 겁니다. 투부정사가 이렇게 문두에 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목적어로 쓰이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타동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보어는 영어에서 보어를 가지는 게 2형식, 그 다음에 5형식 이렇게 했으니까 2형식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쓰고 또 5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낀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투부정사의 위치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동명사의 위치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통점, 차이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동명사도 똑같습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또 해석을 똑같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얘도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볼게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어서 이렇게 문두에다 투부정사 쓸 수도 있고 동명사도 똑같이 문두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 수의 일치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어 자리에 좀 특이한 것들이 나왔으니까 동사에 s를 붙여요 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 두 개의 차이점으로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 자체가 너무 길어지면 앞에다가 가주어 it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두에 it을 놓고 맨 뒤에 투부정사를 넣은 다음에 중간에 형용사를 쓰면 얘는 100%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근데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가능해요. 얘는 가능한데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얘가 차이점이 되겠죠.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 당연히 쓸 수 있고 그때 동사에 s를 쓰는 것이 맞는데 공통점인데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것은 투부정사밖에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적어로 가볼까요? 영어에서 목적어를 갖는 것은 타동사하고 전치사예요. 타동사하고 전치사에는 목적어 명사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타동사의 투부정사 당연히 쓸 수 있고 또 ing 동명사도 쓸 수 있어요. 이건 공통점이죠. 그런데 주어 자리에 가주어 진주어 쓸 수 있었던 것처럼 투부정사는 가주어 진주어 쓸 수 있었던 것처럼 가목적어, 직목적어 쓸 수 있어요. 투부정사는 가능한데 얘도 똑같이 동명사는 가목적어, 직목적어 구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가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영어에서 또 목적어를 갖는 게 전치사라고 했었잖아요.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있고 동명사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전치사에 to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전치사 to에다가 그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써버리면 to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는 쓸 수가 없고 바로 뒤엔 동명사밖에 쓸 수가 없다. 이게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어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랑 동명사는요. 비동사 다음에 이 형식으로서 뒤에 바로 보어로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5형식 다음에 쓰이는 보어에는 투부정사만 보어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사적인 용법일 때 의문사 다음에 붙일 수 있는 것은 투부정사 이제 동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문사랑 같이 명사의 뜻을 만들어 주고 싶을 때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써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위치별, 또 상황별의 차이점을 알았다면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상주어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해봐야 합니다.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제가 해드리는 설명을 기억한다기보다는 예문으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한번 예문을 보고 이해를 해볼까요? 첫 번째 두 문장을 가지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라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첫 번째 예문은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가 없는 예문이에요. 일단 나는 가지고 있다 의자를.
근데 그 의자는 앉을 의자가 되겠죠? 이렇게 앉으라는 것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인데 이때는 가지고 있는 것도 나이고 앉는 것도 나라서 의미상의 주어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의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인 거죠. 그런데 앉아 있는 것은 너가 됩니다. 이렇게 앉는 것과 갖고 있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for 플러스 명사로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이해를 하셨다면 그 다음 문장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 되는 건 투부정사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투부정사 가주어진 주어 구문을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문자에 it이 있으면 우리는 다 긴장을 해야 돼요. it이 나왔어요. 그럼 숨을 참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나 없나 보는 거죠. 투부정사가 있나요? 투부정사가 있죠. 근데 얘가 진짜 주어일 테니까 얘 해석을 있는 이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말이 되네요. 그리고 그 중간에 형용사가 들어있으면 제가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해석이 어려운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가 들어있으면 얘는 100% 가주어진 주어 구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해보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는 어려운 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 그냥 그것이죠. 누가 영어를 공부하는지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가 없는 문장입니다. 근데 밑의 경우에서는 일단 it이 나왔어요. 그리고 투부정사를 볼까요? 있어요. 근데 있는 이가로 해석도 되고 중간에 형용사도 있어요. 맞죠? 이렇게 있어서 가주어진 주어라는 걸 하기는 했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줄리라고 의미상 주어를 써놓은 문장입니다. 이렇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명사로 쓴다. 그래서 그때 공부하는 게 누구인지 이렇게 확인시켜준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추가가 될 때는 우리 위에 있는 있는 이가를 조금 나눠서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일단 투부정사를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 의미상의 주어에 이가를 붙여주시면 되죠. 줄리가 영어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주어진 주어 구문 아니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다음에 명사를 써주는데요. 특이한 경우에는 for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게 아니고 of 다음에 명사를 쓸 때가 있어요. 여기 한번 두 문장도 같이 보실까요? 얘도 it이 나왔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고 중간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가주어진 주어 구문 100% 맞겠죠? 그런데 여기 형용사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쓰인 형용사가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라면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를 for 다음에 명사로 쓰는 것이 아니고 of 다음에 명사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의미상의 주어이니까 이가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너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하는 게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때 없을 때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너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우리가 6개의 예문을 보고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다음의 명사 아니면 특이한 경우에는 of 다음의 명사를 쓰는 거구나 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for 다음의 명사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장은 최소한 이 두 개의 문장은 꼭 외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장이 되겠고 이제 우리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지금 이 문장에서 mind라는 동사를 좀 볼 거예요. 이 mind라는 타동사는 뭐뭐를 꺼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꺼리다 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로 꼭 동명사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명사를 써주는 타동사의 문장을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Do you mind? 너는 꺼리니? 이렇게 물어보고 opening the window, 창문을 여는 것을 꺼리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사실 창문 좀 열어줘 라고 부탁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문 좀 열어줄래? 내가 그렇게 부탁하면 넌 그것을 꺼리니? 이런 문장인데요. 이때는 창문을 여는 것도 너이고 꺼리는 것도 너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요. 일단 마음이 불편한 거, 꺼리는 건 너예요. 그런데 창문을 여는 건 이번엔 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그래 창문은 내가 열 건데 내가 창문 열어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한 거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와 달리 전치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목적격이라든지 소유격을 붙여주는 겁니다.
어떤 전치사가 필요 없이 내가 라고 할 때 목적격 me 아니면 소유격 my 이런 걸 붙여주는 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까지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보통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익숙한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위에서 예문으로 공부하고 기억했던 것처럼 이 두 개도 다 외워버리고 그냥 기억하셔서 다음 문장에서 다음 문제에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 예문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우리 배웠었죠?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주어로 쓰이면 뭐뭐 하는 것을, 목적어로 쓰이면 뭐뭐 하는 것을, 보어로 쓰이면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 목적어로 쓰일 때는 앞에 있는 동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외우기는 우리 조금 힘들고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투부정사 자체는 미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에 뭐 바라다, 기대하다, 계획하다, 미래의 것을 해야 하는 동사일 때 뒤에 투부정사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예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근데 이 투부정사를 또 투부정사, 동명사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장에 콩으로 끝나는 거 안에 동사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준동사이지 동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동사가 이렇게 이미 나오면 바로 뒤에 동사를 쓰는 게 아니고 투부정사, 준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1번도 똑같습니다. 1번도 여기 이렇게 동사가 was라고 나왔잖아요. 연결어가 대시 있어서 앞에 동사 하나를 쓰고 뒤에 동사 두 번째 was를 이미 썼기 때문에 앞에는 to play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절의 주어가 되겠죠.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2번도 볼까요? 2번 같은 경우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투부정사를 골라내는 게 맞겠구나 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타동사 뒤에 당연히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목적어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으로 가볼까요? 3번도 이미 동사 i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동사를 쓰는 게 아니고 준동사 to replace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하고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형용사적인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그때 해석을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부사적인 용법은 뭐뭐 하기에가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이고요. 또 뭐뭐 해서 어떠어떠하다 아니면 뭐뭐 하기에 뭐뭐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를 할 건데 예제 문제에서 보세요. 이미 여기는 이제 대시 생략되어 있고 이미 동사가 나왔어요. 대절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help라는 동사를 쓸 수가 없고 준동사 to help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1번으로 가볼까요? 1번도 이미 기뻤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때 들어서 기뻤다, 뭐뭐 해서 기뻤다 이렇게 부사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도 가볼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어순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어순이 맞고 이때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뭐뭐 하기에 뭐뭐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기에 쉬운 이렇게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 어순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마지막은 여기 앞에 또 came이라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준동사 to dig up 이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to dig up은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로 쓰인 투부정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하고 부정 완료태의 모습까지 한번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의미상의 주어는 이미 말씀드렸죠. for 다음에 명사 아니면 of 다음에 명사를 골라내시는 거라고 했고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하면 보통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요 라고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멈추시면 안 돼요. 이렇게 멈추는 건 중학교 수준이고 이 표에 보는 것처럼 to 동사 원형, to have pp, to be pp, to have been pp까지 다 이게 다 투부정사구나 라고 이제부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각각 상황을 보면 우리 have pp 완료 시제 배웠었잖아요. 이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뭐 과거 시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제라든지 그런 거라고 기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시제까지 갖고 있을 때는 to have pp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또 수동 태를 갖고 있었을 때에는 수동의 형태가 BPP이기 때문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 말고 to be PP, 또 시제까지 불일치하면 to have been PP 이렇게 써나가야 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제를 풀어볼 건데 보세요. 뒤에 to 부정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의미상 주어를 씁니다. 사실 이 to 부정사가 opportun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인데 중간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의미상의 주어가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전체사 for과 같이 쓰인다고 했으니까 for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1번도 볼게요. The reason을 꾸며주는 게 to 부정사입니다. 이렇게 to 부정사로 reason을 꾸며주는데 이때도 의미상의 주어 어떤 전체사 넣어서 고를 거니? 라고 물어보면 별다른 일 없으면 우리 for 넣어서 고르기로 했으니까 for her 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요. to 부정사의 부정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to 부정사나 동명사나 다 앞에 not을 붙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not to take가 될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의 시제 불일치한 경우에 생긴 꼴을 물어보잖아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to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have pp, to have kept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제는 to 부정사가 수동일 때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to를 먼저 써주시고 to 다음에 to be pp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명사로 갈게요. to 부정사에 대한 학습을 다 했다면 동명사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to 부정사 앞에 쓰이는 타동사에 대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이 주로 나온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뒤에 동명사를 써야 하는 타동사는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해야 될 동사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크게 저는 SF 게임이라고 적어볼게요. S는 스탑입니다. 뭐뭐를 멈추다. F는 finish예요. 그리고 G는 give up. 또 A는 avoid. M은 mind. E는 enjoy. 이런 동사들 뒤에는 꼭 동명사 ing만 쓰셔야 되는 거죠. to 부정사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걸 또 기억하시고. 조금만 한두 개만 더 해볼까요? 이 SF 게임에다가 consider도 꼭 ing를 뒤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외우고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해볼게요. 자, 볼게요. 예제 문제에서는 이미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뒤에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명사 ing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동명사 ing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사가 아니에요. 이미 동사가 나왔으니까 준동사 ing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and 뒤에 또 동사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이미 is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주어로 쓰일 수 있는 동명사를 골라야지 동사 원형을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은 우리 consider 다음에 동명사 ing 쓰는 거 기억하셨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답이 entering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mind 다음에 아까 제가 mind 다음에 ing 쓰는 거 맞다고 했잖아요. 동명사 쓰는 거 맞는데 동명사의 부정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o 부정사나 동명사나 다 부정은 맨 앞에 not을 쓰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포인트 5로 갈게요. 포인트 5 같은 경우는 포인트 5는 타동사이긴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로 to 부정사도 쓸 수 있고 동명사도 쓸 수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해석을 조금 유념하셔서 보셔야 돼요. 리멤버리나 forget 같은 경우에는 to 부정사를 쓰면 이 to 부정사의 의미 자체가 미래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을,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동명사를 쓰면 얘는 반대로 과거의 일,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egret도 똑같아요. regret to는 아직 뭘 하진 않았어요. 근데 뭘 해야 해서 유감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동명사는 과거에 뭐뭐 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위에 두 개는 미래, 과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try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죠. try는 뒤에 to를 쓰면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try 다음에 ing를 쓰면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스탑을 좀 해볼까요? 스탑 같은 경우는 제가 SF 게임에서 스탑 말씀드렸죠. 스탑 다음에는 꼭 ing를 써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부정사를 쓸 수가 있어요. 이 투부정사를 쓸 때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 을을이 없죠. 을을이 필요하지 않은 스탑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 앞에 있는 스탑은 자동사인 거고 동명사 앞에 있는 스탑은 뭐뭐를 멈추다 타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stop to think 대 stop thinking 이 상황을 좀 비교해 봐야 하는데 이 두 개의 상황 중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상황은 뭘까요? 역시 이게 되겠죠?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생각하기 위해 멈추다 이잖아요. 여기 밑에는 생각하는 것을 멈추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위해서 멈출 정도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상황 stop to think 얘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예제부터 볼까요? 예제부터. 이 문제들은 다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to랑 ing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예제 그 노인은 didn't pay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리를 해준 랭건 얘가 후회를 한 거죠. 근데 어떤 걸 후회하겠어요? 돈을 못 받았잖아요. 수리를 해주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미 수리를 한 거죠. 이미 수리했던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해서 과거에 한 걸 후회해요. fixing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1번을 볼게요. 스탑이 나왔습니다. 스탑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또 스탑 다음에 to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1번에서는 이 풀 심바, 가여운 심바가 거의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심지어 머리도 못 들었다. 머리도 못 가누고 마침내 심바가 숨 쉬는 걸 멈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기 때문에 ing를 쓰시는 게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갈게요. remember도 역시 to를 썼을 때는 미래의 것을 기억하는 거고 ing를 썼을 때는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건데 뒤에 상황이 어렸을 때인 거잖아요. 그럼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working을 골라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나는 바랍니다. 너가 사랑스러운 날, 좋은 날을 보내길 바래요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문으로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라고 하죠. 그리고 smell the roses 장미 냄새를 맡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니까 ing를 써주시는 죄송합니다. 미래의 일이라서 to stop을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하루의 날에서 이거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미래의 걸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포인트 6로 갈 건데요. 영어 문법책에서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암기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관용 표현이 나왔죠. 네, 동명사 관용 표현과 투부정사 관용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를 100% 암기를 하고 백지에다 이걸 썼을 때 완벽하게 쓴 다음에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 이걸 멈추고 동명사 관용 표현, 투부정사 관용 표현 다 외운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위에다 올려놓긴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제를 풀어보면 endup이 나오죠. endup ing 골라야 되는 거라서 여기 예문에서도 racing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은요. spend 있죠. spend 다음에는 ing 이렇게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complete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be used to, get used to 다음에 ing 골라내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투부정사랑 동명사 비교할 때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써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써서 기다리는 방법 그것을 모른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서 to wait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e about가 나와요. be about 같은 경우에는 뒤에 투부정사를 써서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기만 하면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암기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4강 투부정사 동명사의 포인트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1번은 앞에 takes advantage of 뭐뭐를 이용하다라는 동사가 이미 나왔죠. 그러면 준동사 to be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을 해볼게요. 여기 스탑이 또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to를 쓰면 뭐뭐 할 것을 멈추다고, 여기 ing를 쓰면 스탑을 to stop 뒤에 to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고, ing를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인데,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너는 때때로 무의식적인 반복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실수를 간과한 걸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너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좋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춘다 라고 해서 thinking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ing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have를 쓸 거니 having을 쓸 거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에 뒤에 동사가 이미 나와 있어요. 뒤에 동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주어 자리에 ing 써야 하는 준동사 having을 고르는 게 맞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로 가볼게요. B. 밑줄 친 게 올바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고쳐보는 문제인데요. 한번 해보죠. try 다음에 to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없냐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보인다든지 우월함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번으로 갈까요?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관용 표현에서 end up 다음에 ing 쓰는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얘는 requir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3번은 삽입구 대시 있잖아요. 이렇게 묶으시는 거죠. 근데 묶어보니까 뒤에 동사가 있어요.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밑줄에 ask 동사를 쓰시면 안 되고 얘를 동명사 asking이나 투부정사 to ask로 바꿔주셔야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음 C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found 뒤에 대절에 문두에 it이 나와요. 자, it이 나오면 숨을 참고 투부정사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형용사까지 있죠. 이거 100%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얘가 가주어이기 때문에 진주어가 it이 가리키는 바가 되겠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To study anywhere, 어디에서든 공부하는 것. 근데 무엇을 제외하고 그들의 사적인 bedroom, 침실을 제외하고 어디에서든지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2번, B번도 똑같습니다. it이 있고 뒤에 투부정사 있죠. 투부정사 있고 중간에 형용사까지 있으니까 가주어 진주어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진주어니까 it이 가리키는 부분이 to부터 문장 끝까지가 될 거고 얘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산만함으로부터 runaway, 도망치는 것, 산만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제 적용 프랙티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A, and 뒤에 문장에 이미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 동사를 고를 수가 없으니까 interpreting, 주어 자리 ing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interpreting. 그 다음에 B번으로 갈까요? B번. forget 다음에 ing 쓸 거니 to를 쓸 거니 물어보는 문제인데 to를 쓰면 미래의 일이고 ing를 쓰면 과거의 일이죠. 이 상황에서는 toothbrush, 내가 이 도구를 지난 주말에 이렇게 빗질해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해야 돼요. 이 상황은 이미 한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을 잊어버린 상황이라서 투부정사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를 고르시고 이제 분사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이 감정분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분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아니고 이 감정분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시고 이 연결되는 짝꿍이 사람이 아니면 ing를 쓰시고 사람이면 ed를 쓰는 겁니다. 근데 your dreams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ing, embracing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죠.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에 1번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를 쓰고 뒤에 완전한 문장을 써야 돼요. 자, 주어가 they이고 동사가 it인데 무엇을 먹는지 목적어로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1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2번은 뭐뭐 하도록 유혹받다. 뭐뭐 하도록 이렇게 투부정사 써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3번 가볼까요? 3번. 스펜디가 나왔죠. 스펜드는 우리 관용 표현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여기 스펜드 다음에는 determining 이렇게 ing를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동명사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가볼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of부터 뒤에 있는 명사까지 다 지워버리면 동사를 써야 되는 부분인데 beauty, 그 아름다움 아니면 장점이 단순함에 놓여있다 라고 자동사 쓰는 거 맞습니다. 자동사 놓여있다 쓰는 거 맞아서 4번도 괜찮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SF 게임에 있는 enjoy 다음에 ing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5번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다 풀어봤고 제가 앞 시간에서 그 수업 앞에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비교하는 것, 또 차이점, 공통점 구분하는 것 하고 뒤에 투부정사나 ing 이렇게 쓰면서 의미가 바뀌는 것 하고 관용 표현까지 암기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끝부분에 요약하는 걸로 남겨놨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이게 정말 잘 암기가 됐는지도 파악하시고 암기가 잘 됐으면 수업 마무리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